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직무과정기에 대한 한덕수 총리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제가 임명을 안 한 게 아니고 임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피청구인인 우리 최상목 부총리께서는 그 위헌 상태를 지체 없이 해소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체 없이라는 말이 법조문에는 없지만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법조문에 없는 것인데 지체 없이 임명장을 교부하지 않고 계셨던 것은 계속해서 위법 행위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원장성 임시순창 국회의원 박기승입니다. 최상목 증인은 국가 이익 앞에서 자신의 의무를 방임 회피했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헌법상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은 내란 행위로 인해서 국가 혼란을 야기하고 민생 경제를 파탄에 이끌었음에도 아직까지 국민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내란 속에 윤석열이 파면된 것에 대해서 사과한 적 있습니까? 계엄에 반대했고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파면 이후로 사과한 적 있습니까? 그건 저는 파면 이전 이후가 관계없이 계엄에 대해서 반대했고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2024년 12월 2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력을 승계한 이후의 일련 행태를 짚어보겠습니다. 국회는 12월 26일 국회목 3인의 헌법재판관을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마은혁 재판관은 한덕수 총리가 복귀한 뒤 4월 8일에야 임명이 됐는데 103일이 걸렸습니다. 김서구 법무부 차관. 네. 재판관 1인의 공백은 헌법재판소 구성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사실은 헌재 평의가 늦어진 것도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법은 지켜져야 하고 헌재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누차 지적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건의도 하고 보고를 해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장기화해도 차관도 동조한 책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대로 건의했습니까? 당시 국무위원들 간담회 때 제가 드린 말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회 추천 3명에 대한 임명권이 형식적 권한이냐, 그렇지 않으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적 권한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여야 합의라는 관행도 확립된 관행은 아니다. 그건 이제 예. 그만하시죠. 지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2월 27일 재판관 전원은 일치된 의견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국회 구성권을 침해한다. 봤습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헌법 111조 제3항에 따라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상목 증인의 부작위는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헌재의 권위를 훼손하고 헌법기관을 형이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직무과정기에 대한 한덕수 총리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최상목. 제가 임명을 안 한 게 아니고 임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두 분의 임명을 해서 헌법 절차에는 진행을 시켜놓고요. 네. 그 다음에 헌재 결정이 난 다음에 존중을 하고 그 부분에 그렇지만 국무회의도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국무회의가 작동이 되려면 국무위원들과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무회의도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 작동할 의무가 알겠습니다. 당시에 있었습니다. 아니 거부권은 이렇게 쉽게 행사하면서 어떻게 더구나 지금 국회에서 추천한 목인데 뭐가 그리 힘들었습니까? 임주봉 교수님 잠깐 좀 묻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66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할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67조 1항은 권한대행의 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유언 결정을 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지체 없이 해야 한다는 의미고 만약 법적으로 검토하겠다거나 협의하겠다고 하면 그 자체가 위법 행위라고 하셨는데요. 네. 왜 위법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에서 지금 최상목 부총리께서 국회에 선출한 헌법재판관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임명장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라고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렸고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은 그 경우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그 인용 결정이 났으니까 임명장을 교부 안 한 것이 위헌이라는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피청구인인 우리 최상목 부총리께서는 그 위헌 상태를 지체 없이 해소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체 없이라는 말이 법조문에는 없지만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법조문에 없는 것인데 지체 없이 임명장을 교부하지 않고 계셨던 것은 계속해서 위법 행위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뉴스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로봇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두산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두산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겨울 한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겨울 한파가 계속되면 피해가 커지고 한파에 필요한 물자나 관련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중에서 한파로 인해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한 곳이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한파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겨울 한파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을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한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한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